예, 왕관. 예, 왕관, 큰 금색 왕관 밑에 보이는 얼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지요. 경주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삭제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였죠. 먼저 당시의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사실 경주에 가면 저 사진 많이도 찍습니다. 예, 네. 저도 옛날에 찍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찍힐 수도 있는데, 저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런 사진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의도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런 구도에서 찍히게 되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그렇게 한번 설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본인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인데, 더군다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그 개혁과 관련해서 그 급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정 정도 갈등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올렸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무적 판단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이른바 명청 교체기라는 얘기가 서스럼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국 전 대표까지 사면 복권되면서 명청조 삼국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저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바로 내리긴 했어요. 형친 부장. 어쨌든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싶냐? 뭐 이런 비판글부터 뭘 또 이런 것까지 또 갈라치게 하려 드느냐. 박찬대 의원 당선 안 된 이 불만을 터뜨린 거냐? 사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념 우표에 보면 박찬대 의원 전 원내대표가 막 뛰어가는 사진이 우표에 한 장 들어 있어서 이건 무슨 또 의도지? 했더니 또 이번에 또 이 사진으로 뭔 의도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논쟁들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사이가 매우 좋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서 붙었기 때문에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갈라짐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저는 이게 후폭풍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관을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걸 왜 올렸을까?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약간 유쾌하신 분이고, 저런 개그 욕심이나 재밌는 거에도 욕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올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올리신 건데, 박찬대 후보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분들의 일부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무례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러한 문화 자체가 우리 당이 너무 뭔가 그 선거를 치를 때나 아니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뭔가 지지자들에 대해서 서로 뭔가 몰아세우고, 뭔가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혐오적인 발언을 써가면서 서로 갈라치게 했던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잔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문화를 좀 지워가는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내에 너무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의견만 조금만 다르면 저런 식으로 당대표조차도, 나중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아마 논란으로 인해서 본인이 좀 깨달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오늘 의총에서는요, 본인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이른 시간에 완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된 것은 된 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또 그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평론. 네.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9월 25일이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가급적 다 처리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또 김민석 총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어딘가 흠결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는 메시지인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직진, 빨리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아까 얘기했던 명청대전처럼 당정 간에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가장 그 이제 집권당, 그다음에 집권 세력이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하느냐 못하느냐고 직접 연결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켰었던 선거연대를 해체하면 안 됩니다. 손대는 순간 망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내쫓고 안철수 그 당대표 안 시킴으로써 그 무력 형해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의 공간, 대통령이 주목받고 차기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좀 나중에 열어야 하는 게 이게 정권 성공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연합을 해체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당까지 사면해 주는 거 보면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이른바 차기 주자들의 공간이 너무 빨리 열려요. 조국 전 대표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약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약간 조바심이 생긴 정청래 대표도 나도 강성당원들에 부응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그렇게 강성당원들의 등에 힘입어서 됐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 부작용, 말씀드린 것처럼 흠결,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가자는데 추석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추석 날짜가 무슨 뭐 미국의 관세 협상 기준일입니까? 불가역적인 무슨 날짜입니까?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어찌됐건 대통령에 보다는 지지층을 보고 좀 가겠다는 강한 의사를 드러낸 건데, 저건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전체 부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기서 얼마큼 속도 조절하느냐의 여부가 이재명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미난 사진으로 살펴본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